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원 클래스 2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난세웅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함께하는 참여 방법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노란톡 오픈 채팅방 QR코드를 이용해서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휴대폰으로 노란톡을 오픈해 주시고요. 채팅방 목록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 이 메뉴 오른쪽 상단 돋보기 모양이 있습니다. 클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스캔 버튼이 나옵니다. 클릭을 해주세요. 네, 카메라가 나오면 이 QR코드를 촬영한 뒤에 비밀번호 1264057을 입력한 뒤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검색을 통해 들어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난세웅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이어나가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코너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코너는 난세웅의 투자 노트 시간입니다. 1부에 이어서 2부도 이어갈 예정인데요. 2부는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업종 분석을 준비를 해주셨네요. 네. 은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주실 건가 봅니다. 한번 들어보죠. 네, 제가 이제 금융주는 잘 발표를 안 하는데 네. 지난번에 한번 증권주 분석을 하면서 그때 한양증권을 추천을 드렸었죠. 한양증권이 좀 바닥에서 좀 올라왔어요. 근데 추천하고 좀 빠졌었는데 조금씩 이제 올라와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오늘은 은행주 이제 업종을 다 다루다 보니까 뭐 계속 반복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안 했던 이제 은행주를 한번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주는 이제 12월 16일 날 SK증권에서 이제 나온 자료가 되겠는데요. 일단 은행주의 글로벌 동조화, 뭐 글로벌이라 해봐야 주로 이제 미국 시장이 되겠죠. 미국 은행주하고 우리나라 은행주가 어떤 이제 동조화가 좀 강해졌다 이렇게 해서 뭐 자료가 나온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은 은행주는 금리 민감도, 글로벌 동조화가 강화된 상태다 해서 최근 은행주는 두 가지 성격이죠. 금리 민감도, 글로벌 동조화인데 은행주의 성과와 금리의 민감도가 매우 높아졌다. 또한 글로벌 동조화가 강해지면서 미국 은행주와 한국 은행주의 주식시장 성과가 비슷해졌다. 그래서 뭐 이런 동조하는 게 영어로 이제 뭡니까 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뭐라 그러죠? 커플링 이제 되면서 미국 은행주하고 최근에 우리나라 은행주가 주식 수익률이 거의 뭐 비슷해졌다는 얘기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은행주의 코스피 대비 성과는 금리에 의해 결정이 되었다. 그래서 국내 은행주는 금리 민감도가 매우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뭐 한국은행도 이제 금리 인상 얘기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KRX 은행지수의 코스피 대비 상대 성과는 2021년 올해 3월 이후에 금리와의 상관계수죠. 코릴레이션 이런 베리어블이 0.77에 달할 정도로 높다는 거죠. 보통 이제 1이면은 만약 정의 상관관계인데 그래도 0.77이면 거의 0.8이기 때문에 거의 뭐 1은 아니지만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다는 것. 따라서 금리가 오르면은 은행주도 같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런 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요. 아마 쉽게 말하면은 닷새 중에 5일 중에 4일은 은행주의 성과가 금리 방향과 일치했다는 거죠. 미국도 은행주의 성과가 금리에 좌우되고 있는데 미국은 상관계수가 0.86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약 0.1이 높죠. 그래서 굉장히 미국은 또 금리 상관관계가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높다는 거를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는 0.77, 미국은 0.86.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증시 은행주 초과 수익률하고 이제 코스피 대비 금리를 비교하면은 이제 좌측은 이제 은행지 초과 수익이에요. 초과 수익이 1월, 2월에는 별로 안 좋았지만 계속 지금 높은 상태로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국고채 10년 우측을 보면은
계속 꾸준히 지금 국고채가 2.6%까지 갔다가 이제 2.2%까지 내려왔는데 지금 은행주는 계속 이런 어떤 금리에 따라서 굉장히 그 좀 상관계에서 높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혹시 금리가 오르면 은행주 초과 수익도 계속 올라간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증시도 보면은 미국도 역시 국채 10년 금리에 이제 영향을 받음으로써 어느 정도 상관계수 이게 차트를 보시면은 그래프를 보시면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 금리가 지금 1.4% 정도까지 왔었죠. 그다음에 이제 국내 은행주는 이제 개별 요인으로 움직이지 않고 이제 글로벌 은행주와 또 동조한다라는데 이제 우리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아마 글로벌 증시의 동조화가 강화되다 보니까는 국내 은행주의 흐름이 우리나라 여건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왔죠. 그래서 그림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과 미국의 은행업종 지수가 매우 유사한 흐름을 기록 중이다. 따라서 국내 은행주를 전망을 할 때 글로벌 금융시장의 흐름을 코멘트하지 않고서는 큰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는 글로벌 시장의 흐름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거를 표현한 거죠. 따라서 이제 글로벌 은행주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금리, 물가, 테이퍼링 등인데 이들은 모두 서로 연결되는 내용이다. 결국 금리가 은행주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그래서 이제 금리하고 물가, 테이퍼링. 테이퍼링은 뭐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 특히 이제 기술 쪽에서는 보면은 이제 양쪽 면이 있을 때 한쪽 면보다 다른 쪽은 이제 작은 거죠. 크기가 이제 작은 거죠. 그러니까는 줄어드는 거를 이제 테이퍼링이라고 이제 말씀드리는데 결국 금리가 은행주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데 뭐 금리라든가 물가라든가 테이퍼링은 다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아마 다 우리가 금리로 연결할 수 있다는 거고요. 한국과 미국의 은행업종 지수를 보면은 좌측은 S&P 은행 지수고 오른쪽은 우리나라 은행 지수인데 거의 뭐 일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역시 이런 상관계수가 우리나라 0.77, 미국은 0.86이라는데 일단은 미국의 은행주가 오르면 우리나라 은행주도 오르는 거고 빠지면 빠지는. 아마 그래서 보면은 전날 미국 시장은 새벽에 끝나니까 그 다음 날 어떤 그 흐름을 우리가 은행주 흐름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장기적으로 미국의 연방 정부의 연준의 금리 인상은 시장 금리 상승과 은행주 강세로 이어질 것이다. 즉 뭐 예고한 대로 금리 인상이 계속 여러 번 걸쳐서 이어지기 때문에 은행주는 계속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일 것이다 하는데 사실 은행주가 뭐 한꺼번에 뭐 100% 이런 건 오르지 않지만 꾸준히 오를 수 있는 여지는 많다는 거죠. 따라서 금리가 은행주를 좌우하는 흐름은 조금 더 진행될 전망이다. 국내 증시를 포함해서 역시 세계 금융시장은 미국 연준의 어떤 그 정책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SK증권에서는 이제 미국 기준금리에 대해서 2020년 6월 이후 2년에 걸쳐서 약 1.75%까지 아마 인상하는 게 아마 6회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데요. 아마 2020년 내년 6월부터 약 2년 동안 약 6번 정도 인상함으로써 금리를 1.75%까지 인상하는 것을 어떤 전제 조건으로 삼았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금리 상승을 예상하고 있고 이를 감안해서 은행 업종에 대한 어떤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시장 금리 조정으로 은행주가 힘을 못 쓰고 있다. 하지만 긴 호흡으로 본다면 결국에는 기준금리 인상이 시장 금리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역시 은행주도 상대적으로 강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 예측을 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은행주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마 SK증권에서는 탑픽으로 두 종목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KB금융이라든가 JB금융지주가 있는데 사실 은행주가 뭐 어떤 거 탑픽이라 해서 오르고 뭐 탑픽이 아니라 해서 빠지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또 분석을 하시면은 나름대로 또 이런 두 종목보다도 더 좋은 종목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SK증권에서는 탑픽으로 KB금융하고 JB. JB가 이제 기존의 전북은행이죠. 그 약자가 이제 JB인데 전북 금융지주를 일단은 탑픽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KB금융 보시면은 지난 17일 날 외국인들의 매수가 많이 들어왔고 11월서부터 계속 외국인들은 은행주에 대해서 이제 매수 관점에서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투신의 경우에는 계속 11월 말에는 팔다가 또 12월 초에는 좀 샀다가 지금은 다시 파는 모습이고요. 연기금은 지속적으로 이제 KB금융을 매도하는 모습인데, 아마 연기금들이 아마 17일 날 또 매수세로 전환이 됐죠. 투신도 마찬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뭐 사모펀드까지 이제 매수를 가담함으로써 17일 날 보시면은 외국인하고 아마 기관들이 순매수 전환을 했죠. 그래서 이제 주가 흐름 자체가 좀 계속 견고한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데, KB금융도 보시면은 10월 말에 59,400원을 찍고 나서 지금 거의 52,000원까지 조정을 받았는데, 은행주 같은 경우는 조정폭이 크지는 않죠. 보면은 뭐 6만 원대에서 52,000원이면 그래도 한 10몇 프로 조정인데, 제가 볼 때는 RSI도 거의 바닥에서 탈피하는 모습이고, 일단은 어느 정도 58,400원까지 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은행주도 어느 정도 좀 박스권을 탈피하면서 우상향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JB금융지주 역시 외국인들이 이거는 이 종목 계속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요. 연극이나 투시는 좀 매도하는 모습인데,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 JB금융지주는 많이 포지션을 늘린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 차트를 보시면은 일단은 12월 초에 약 한 8,000원을 하회를 했었는데 아마 121선까지 이탈을 했지만 다시 지금 회복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8,700원까지.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런 큰 어떤 박스권을 좀 일단은 상향 돌파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도 아마 KB금융이라든가 JB금융지주 탑픽으로 선정을 했는데, 은행주는 뭐 배당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제 테마 분석인데요. 이제 홀로그램이라고 카카오증권, 사실 카카오증권이 뭐 출범한 지 얼마 안 되죠. 사실 뭐 리서치 조직이 이렇게 강한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떤 카카오증권에서 일단은 홀로그램이라는 어떤 그 레포트를 냈어요. 그래서 아마 12월 13일 날 나왔는데, 우리 AR, VR을 넘어 홀로그램의 시대로 해서 이런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홀로그램은 뭐냐? 홀로그램은 영상이 3차원이에요. 그 다음에 실물과 똑같이 입체적으로 보이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홀로그램은 홀로그래피의 원리를 이용해서 만들어진다. 홀로그래피의 원리는 레이저에서 나오는 광선을 두 개로 해가지고 하나의 빛은 스크린을 직접 비추게 하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보려는 물체에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직접 스크린을 비추는 것은 기준광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물체를 비추는 것은 일단은 물체광이라 합니다. 그래서 물체광은 물체의 표면에서 반사돼 나오는 비침으로 물체 표면에 따라 위상차, 이 물체 표면에서부터 스크린의 거리가 각각 어떤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때 변형되지 않는 기준광이 물체광과 간섭을 일으키며 이때의 간섭 무늬가 스크린에 저장된다. 그래서 아마 기준광은 변형이 안 되지만 물체광은 표면에 따라서 변형이 되는데, 이러한 어떤 간섭을 일으킴으로써 이러한 간섭 무늬가 스크린에 저장이 되죠. 이러한 간섭 무늬가 저장된 필름을 홀로그램이라 합니다. 홀로그램. 저장된 영상을 다시 재현하려 기록할 때 사용된 광선을 다시 스크린 건판에 쏘아야 합니다. 그래서 홀로그램이라는 거는 이러한 간섭 무늬, 물체광하고 기준광의 이거를 간섭으로 인해서 이걸 스크린에 저장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저장된 필름이 홀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홀로그래피의 원리를 이제 간단히 설명드리면, 뭐 레이저 강원에서 거울을 명거리에서 피사체가지고 이렇게 물체광, 기준광에 하는 거고, 홀로그램은 이제 이거를 다시 한번 쏘함으로써 재생산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홀로그램의 용도와 가능성이 이제 주안점인데, 우리가 이제 쉽게 볼 수 있는 게 이제 신용카드에 홀로그램이 붙어 있죠. 그래서 아마 신용카드에는 위조 방지를 위하여 반사형 홀로그램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의 고유한 문양을 표현한 3차원 입체 영상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또한 저장 매체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홀로그램은 평면의 정보를 한 점에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창문을 통해서 방문을 들여다보듯이 방안을 들여다보듯이
홀로그램의 작은 조각으로도 전체 홀로그램 모습을 볼 수가 있다 합니다. 홀로그램에 저장된 정보는 오염이나 파손에 대해서도 잘 내구성이 있고, 그다음에 용량 면에서도 다른 매체보다도 우수하다. 나아가서는 연속적인 영상을 재현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하면은 홀로그램을 통한 어떤 영화 제작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사람의 어떤 인체 골격 구조를 입체적으로 관찰할 수 있음으로써 의학용으로도 일단은 사용이 될 수 있다 합니다. 이 밖에도 뭐 건축이라든가 뭐 자동차 설계 이외에도 뭐 우리가 응용할 수 있는 분야는 여러 개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일단 홀로그램은 활용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지금 이제 이런 어떤 2022년에 CES에서 삼성전자가 이제 홀로그램을 보입니다. 그래서 홀로그램을 구현을 하는데 이제 홀로그램의 디바이스가 2022년 CES 밑에 보시면 이제 CES가 매년 내년 1월 5일부터 8일까지 미국의 라스베가스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1,600 기업이 참여할 예정인데 주요 키워드가 디지털 건강, 헬스케어, 그다음에 푸드테크, 식품 기술, 그다음에 미래 모빌리티, 뭐 자동차 자율주행이고, 그다음에 NFT가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스마트홈인데 이번에 CES에 이런 NFT가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 들어갔다는 게 또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떤 삼성그룹에서는 삼성 종합기술원하고 디스플레이가 2020년도 11월에 네이처의 슬림 패널 일단 홀로그램 기기 연구에 논문을 게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홀로그램은 뭐 SF 영화를 통해서는 우리가 밀접하게 지금까지 뭐 접촉을 했겠지만 아마 이런 어떤 매개체를 찾아내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영상 데이터 용량이 막대하기 때문에 어떤 한계점이 있었죠. 2020년 발표한 삼성이 발표한 논문에 보면은 그 안에 발표된 어떤 홀로그램 내용을 아마 초월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아마 AR, VR 등 기존 경쟁 업체들의 기술을 압도적으로 능가할 것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2020년 CES는 2년 만에 오프라인 행사로 전환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홀로그램 기기를 통해서 전 세계 미디어와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삼성전자가 뭐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이런 새로운 기술에도 계속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뭐 삼성전자 뭐 상담을 했지만 충분히 삼성전자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홀로그램을 구동할 4개의 축이 있습니다. LCD, 레이저, 웨이브 가이드, FPGA. 그래서 아마 삼성의 홀로그램 레이저 강원을 스티어링 블루라고 불리는 백라이트 유닛이죠. 아마 특수 비해를 통해서 아마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웨이브 가이드 기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최근 삼성전자와 삼성전기가 투자한 회사가 있어요. DG 렌즈사가 웨이브 가이드에 아마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홀로그램을 위한 영상 입력은 특수 홀로그램 비디오 프로세서가 담당을 하며 이러한 어떤 그 반도체 프로그램이 가능한 FPGA에서 보면은 LCD가 있고 레이저가 있고 웨이브 가이드가 있고 그다음에 FPGA에서 아마 4개의 축이 홀로그램을 다 구동하는 거다 이렇게 할 거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2022년에는 CES에는 메타버스 하드웨어의 어떤 경연장이 될 것이다. 물론 아마 삼성전자가 어떤 홀로그램 기기를 선보인다 하더라도 이거 양산하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걸릴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다만 콘텐츠에 몰린 투자들의 관심을 하드웨어로 옮기기에는 충분한 이벤트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러한 어떤 메타버스 관련해 가지고도 삼성전자가 이제 진출함으로써 아마 관심을 많이 가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아마 DG 렌즈에 지분을 투자한 삼성전자, 삼성전기뿐만이 아니라 레이저 다이오드를 제조하는 QSI에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릴 것이다. 그래서 QSI가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어요. 아마 제가 볼 때는 CES 관련해 가지고 또 관련주들이 나올 텐데 삼성전자의 어떤 메타버스 홀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레이저 다이오드 이제 다이오드가 이제 반도체 어떤 재료인데 또 뭐 레이저 다이오드를 제조하는 게 QSI다. 또한 사장된 기술로
우리가 이제 지금 LCD는 잊혀져가 있는데 아마 한솔테크닉스도 아마 부각될 수 있다 해서 아마 4종목이 나왔죠. 삼성전자, 삼성전기, 한솔테크닉스, QSI인데 아마 삼성전자나 전기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종목이고 뭐 QSI라든가 한솔테크닉스는 좀 생소한 종목일 수도 있지만 이런 종목들을 이제 같이 봐야 된다는데 일단 홀로그램을 구현하기 위해서 제작된 기기가 뭐 여러 이렇게 있는데 뭐 스파이터, 라이트, 모듈레이터 뭐 여러 가지 제가 뭐 이런 기술적인 거는 모르고 일단은 사진으로 일단은 제가 올려봤습니다. 또한 홀로그램 기기를 통해 구현된 입체 임지 아마 인체의 골격을 나타내는 그림이 되겠죠. 그래서 아마 삼성전자 보시면은 차트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78,000원, 8만 원 사이에서 지금 움직이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전기 역시 지금 18만 5천 원을 찍고 나서 이제 조정을 받는 모습이죠. 그래서 아마 바닥 15만 3천 원에서 18만 원까지 일단은 한 20% 정도 오른 상태인데 지금 좀 조정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QSI는 이제 이날 레포트 나와가지고 급등을 했었는데 아마 오늘은 좀 조정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23,650원이 아마 금요일날 종가인데 아마 오늘은 좀 많이 빠져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QSI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한솔테크닉스인데 이 종목은 어느 정도 지금 고점에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러한 한솔테크닉스, 그다음에 이런 종목도 우리가 유심히 이제 봐야 되는데 여러 가지를 보면 이제 최근에 오늘도 보시면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일단은 상승을 이끌었는데 아마 또 이런 한솔테크닉스라든가 좀 전에 얘기한 QSI, 그다음에 삼성전기도 워낙 대형주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움직인 상태에서 좀 이제 어떤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러한 어떤 반도체 관련주들이 그동안에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 반도체 소부장주 종목들 물론 이제 최근에 이러한 반도체 관련된 흐름을 보면은 이게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고 조금 올랐다가 다시 그 다음날 반락하는 이런 이제 반복되는 현상이 있었는데 사실 여기서 또 반도체주들이 또 계속 상승을 이끌지는 또 모르겠어요. 시장에 워낙 뭐 테마주들이나 이런 게 순환을 하기 때문에 과연 반도체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 상승세를 이끌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나마 반도체 관련주들이 바닥을 저평가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상승 가능성에 있어서는 다른 업종 테마보다는 아마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좀 더 상승세가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주식이라는 거는 뭐 우리가 예측하는 대로 되지가 않죠. 보면은 우리가 주식의 어떤 IQ가 제가 보기에는 뭐 1000이 아니면 10,000까지는 넘을 것 같은데 우리가 아무리 뭐 인간이 IQ가 높다 하더라도 뭐 200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식시장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를 이제 반증을 해주는 건데 그나마 그래도 좀 더 우리가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면은 이제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게 그게 장점이죠. 그리고 주식이라는 건 이제 기다리면은 우리가 뭐 부도가 나지 않는 한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 어느 정도 기회가 오는. 다만 이제 그 기간의 문제지만 우리가 뭐 주식이라는 건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부도가 나면 없어지겠지만 우리가 어떤 좋은 종목들은 내가 지금 상태에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샀는데 빠질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어떤 생각하는 게 판단이 많이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은 분명히 회복을 한다. 최근에 저도 이제 주식 이렇게 많이 바닥에서 있는 종목들을 이렇게 봤는데 역시 오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이 요새는 이제 하도 뭐 안 좋은 뉴스가 나오니까는 수익을 얼마 못 내고서 그냥 파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보면은 항상 그런 종목들은 어느 정도 상승을 했을 때는 그냥 매도보다는 좀 더 길게 가져가면은 뭐 내피난 종목도 제가 22,000원 바닥에서도 봤었는데 오늘 뭐 거의 며칠 만에 28,000원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의외로 또 크게 상승하는데 제가 얘기한 뭐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RSI가 거의 바닥을 찍은 종목들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오르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식이라는 게 어떤 종목도 중요하지만 타이밍이 중요하니까 이런 종목들 조정받을 때 우리가 좀 매수를 하면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2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종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자세하게 남겨주셨습니다. 네, 더 자세한 전략은 톡방에서 또 매일 이야기를 해주시니까요. 톡방 들어오셔서 전략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렌토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난세웅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을 하셔서 입장 가능하시고요.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 1264057 꼭 입력을 하신 뒤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코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시간은 톡하는 상담소 시간입니다. 종목 고민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고민은 뭘까요? 비덴트. 앞서 살펴본 것도 비덴트였는데요. 비덴트 말고 두산중공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24,000원, 비중 10%입니다. 네, 두산중공업 오늘의 종가 살펴보죠. 2.29% 하락을 하면서 21,300원 선에서 오늘 종가 형성했습니다. 두산중공업 오늘 장 초반 급락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21,800원 선에서 21,200원 선까지 빠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2.29% 소폭의 하락세 보였는데 12월 1일 부근이 가장 저점이었습니다. 18,000원 선에서 현재 21,000원 선까지 올라섰습니다. 매수가는 24,000원, 비중 10%.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사실 뭐 두산중공업은 아시다시피 이제 원전 관련주 아닙니까? 그래서 원전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제 상승하는 종목이 되겠는데 최근에 이제 두산중공업 자체는 두산그룹 자체가 뭐 구조조정 이런 얘기 나오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아마 수급을 보시면 두산중공업은 최근에 아마 지난주에 어제까지는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아마 매수 매도가 반복이 되지만 이 두산중공업은 어떤 주체는 일단은 외국인이 되겠고, 그다음에 투신이나 연기금도 최근에 흐름을 보면은 거의 뭐 매수가 훨씬 많았거든요. 그만큼 이제 두산중공업이 이런 관심을 많이 받은 건데 사실 이 종목이 시총이 굉장히 커요. 시총이 뭐 거의 뭐 10몇 조 되는 종목인데 한번 시총이 얼마 되는지 볼까요? 두산중공업이 시총이 네, 두산중공업 11조 정도 되네요. 11조. 네. 11조. 최근에 아마 13조까지 됐었는데 좀 빠졌네요. 그래서 보면 이 종목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뭐 RSI 12월 초에 19,000원을 일단은 찍고서 올라왔죠. 23,000원까지 거의 뭐 20% 정도, 15% 정도 올랐다가 자주 조정을 받고 있는데 현재는 지금 박스권이에요. 박스권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뭐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두산중공업도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거치면은 충분히 오를 수 있는 여지는 있기 때문에 지금 이분이 매수가가 24,000원인데 지금 약 21,000원에서 한 3,000원이면 한 15% 정도 올라야 되는데 충분히 뭐 원전 뉴스만 나오면은 충분히 24,000원은 일단은 올라갈 수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현재로서는 뭐 약간 그 상승 탄력이 줄어들어서 지금 박스권을 보이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머지않아서 아마 24,000원 돌파할 거라 생각이 되는데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여기 이게 이제 선행 스팬 2인데 요 선이 지금 어떤 저항선으로 좀 작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선을 좀 돌파를 했는데 이 선이 23,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아마 23,000원까지 도전을 하면은 24,000원 아마 될 때 25,000원까지도 갈 수가 있는 상태인데 현재로서는 약간 좀 기간 조정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수급에 있어서도 외국인은 매수를 하지만 영웅기금 투신이 또 좀 매도로 전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 수급이 다시 기관 외국인이 좀 본격적으로 또 매수를 한다면 한 단계 레벨업이 돼서 24,000원 이상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두산중공업 홀딩 전략 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M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매수가는 3만 원이라고 합니다. 비중 10%. 오늘의 종가 상황 1.4% 상승하면서 28,400원 선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장 초반 28,000원 선에서 28,750원 선까지 올라준 H&M 최근의 흐름 살펴보시면 가장 저점이 12월 초 부근에 23,000원 선이었습니다. 29,000원 선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매수가는 3만 원, 비중 10%.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 H&M도 최근에 뭐 계속 실적도 좋아지고 이런 뉴스 나왔지만은 주가 자체가 좀 정체를 보였죠. 그래서 아마 일봉을 보시면은
43,650원 9월 달에 찍고 나서 지금 거의 뭐 11월 말에 23,000원을 바닥으로 해서 다시 이제 상승을 해서 28,000원대까지 왔죠. 근데 우리가 이제 보면은 차트를 볼 때 단순히 우리가 뭐 일목균형편에다 여러 가지 뭐 볼린저 밴드다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가 볼 때 중요한 게 일단은 우리가 이제 주봉을 또 좀 볼 수가 있어요. 주봉을 보시면은 HMM이 일단 주봉 자체를 보면 흐름이 이제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이 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HM은 계속 주봉이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일단은 올라갈 여지가 있다 생각이 되고요. 뭐 3만 원은 여기서 뭐 충분히 조금만 올라도 3만 원 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또 연초에 또 주가 흐름이 또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HMM 또 뭐 물동량 얘기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좋은 뉴스가 나오고 뭐 운임 지수가 오르니 마르니 이런 뉴스에 따라서 더 HMM도 충분히 일단은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하락보다는 많다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고점 5만 1,000원에서 지금 거의 뭐 3만 원대 2만 지금 8,000원인가요? 거의 뭐 고점 대비 거의 한 50% 60%는 안 되죠 수준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고점 대비 충분히 60에서 7, 80%를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는 좀 더 올라갈 여지가 많다 생각이 되면서 일단은 HMM도 일단은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H는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CS입니다. 매수가는 7,786원, 비중은 8%라고 하는데 오늘의 종가 상황 ECS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80원 선에 마무리가 된 ECS 오늘 6.4%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6,400원 선에서 시작된 시초가가 6,000원 선까지 내려앉았네요. 6%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 흐름 살펴보시면 12월 중순 넘어서서 8,740원 선까지 올라서기도 했던 ECS인데 바로 음봉 나타내면서 계속해서 4거래일 하락을 하는 모습 보였네요. 비중 8%, 매수가는 7,786원. 어떻게 보시나요? 이 종목은 이제 대표적인 코로나 관련주거든요. 이제 콘택트센터 관련해 가지고 네. 이제 재택 근무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변이 얘기 나오면서 지금 언제요? 이날 네. ECS 12월 16일 날 네. 16일 날 20% 올랐었죠. 이때가 이제 고점이 8,700원까지 갔어 가지고 이날 이제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밀렸는데 사실 보면 이런 장대 음봉이 나와 가지고 지금 거의 뾰족한 모습 돼 가지고 이제 4일 연속 음봉을 기록하면서 오늘 이제 6,080원까지 내려왔는데 이분이 이제 언제 사셨냐면은 이날 사신 거예요. 이날 첫날 이제 그러니까 음봉 장대 음봉이 나오는 날 사신 것 같은데 일단 매수 타임이 좀 잘못된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우리도 매매를 여러분들이 하시다 보면 이렇게 오를 때 그 쫓아가서 살 수밖에 없어요. 이 흐름이 거래량이 느니까 분명히 거래량이 늘고 뭐 신고가 갱신을 하니까 충분히 이제 이해는 하지만 뒤돌아보면 만약에 이날 꺾이면은 사실 꺾이는 날은 매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러면서 거의 이날 종가가 7,300원대에서 지금 다시 한번 6,000원대까지 내려왔는데 어느 정도 일단은 오늘 아랫꼬리가 길게 달렸죠. 5,800원까지 왔다가 이제 반등한 모습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조정은 끝난 것 같고요. 아마 추가적으로 일단은 이제 상승하는 시점이 언제냐 이제 그게 중요한데 아마 이런 종목이 또 바로 또 오르는 것보다는 좀 상승했다가 다시 빠졌다가 오르는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될 수 있는데 RSI가 아직 좀 불안하죠. 지금 뭐 RSI 자체가 지금 좀 애매한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RSI가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이때처럼 만약 저수지에 있어서 나올 때는 충분히 우리가 상승을 예상할 수가 있지만 현재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이거 아마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마 6,000원 정도에서는 하방 경직성이 있다고 보고요. 아마 다시 한번 상승을 아마 도모를 할 텐데 좀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이분이 비중이 8%고 7,780원인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뭐 거의 5,500원까지 일단은 또 더 내려갈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이 시점에서는 만약 이 종목이 계속 어떤 것 뭐 테마로 산 건지 이런 거는 모르겠지만 아마 코로나 관련해서는 또 재택 관련주들도 충분히 순환하면서 오르기 때문에
한번 또 올랐다면은 뭐 상한가도 기록할 수 있는 종목이긴 하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좀 비중은 뭐 이 정도면 적당한 것 같고요. 뭐 현재로서는 좀 더 홀딩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ECS에 대한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상담은요. 세트랙 I입니다. 매수가는 51,400원, 비중 10%인 가운데 오늘의 종가 상황 살펴보면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된 가운데 44,400원이 종가였습니다. 오늘 장 초반 44,600원 선을 소폭 상승 후에 바로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43,900원이 가장 저가였네요. 그래도 보합권 가까이 올라오는 모습 보였습니다. 최근 흐름 살펴보시면 11월 24일 부근에 47,550원 선까지 올라서기도 했던 세트랙 I 38,800원 선까지 11월 초에 빠지기도 했었네요. 소폭에서도 상승세 보여주면서 44,400원에 오늘의 종가 형성을 했습니다. 매수가 51,400원, 비중 10%. 어떻게 대응할까요? 뭐 이 종목 아시다시피 뭐 위성 관련주죠. 위성 관련주여 가지고 최근에 이제 아마 66,000원까지 해서 뭐 위성 발사해 가지고 관련주들이 오르면서 이제 66,000원까지 갔다가 지금 거의 뭐 38,000원까지 하락을 했죠. 그래서 아마 최근에 좀 반등을 했었는데 지금 뭐 모든 이런 개별 종목들이 이렇게 고점에서 내려오기 시작하면은 뭐 걷잡을 수 없죠. 그래서 보면은 뭐 고점 대비 50% 수준 아니면은 60% 수준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 종목도 아쉬운 거는 여기 계속 걸리거든요. 이게 보면은 21선에서 계속 걸리고 있어요. 보면은 21선인데 이게 21선을 지금 돌파를 못하고 계속 여기가 지금 저항선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이 본격적으로 상승하려면은 21선을 이렇게 빨리 돌파를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좀 그게 좀 역부족이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21선이 빨리 이렇게 안정적으로 돌파를 해야지만 상승 흐름을 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종목도 뭐 위성 관련 테마주여가지고 또 한번 오를 때는 또 급히 또 오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5만 원, 51,400원이 이제 멀리 보이지만 지금 모든 종목들이 거의 뭐 10%에서 20%는 다 물려 있어요. 모든 투자자들이 즉 흐름을 보면 뭐 코스닥이 어하다 빠졌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뭐 대형주는 제외를 하고더라도 이런 개별 종목들 특히 테마주 관련 경우는 뭐 심하게는 뭐 반토막 난 경우도 있고 대부분이 뭐 10에서 20%는 전부 다 이제 물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손절하고 다른 종목 갈아탄다 하더라도 뭐 항상 매매를 하면 그렇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 좀 더 빠질까 팔면은 근데 그때부터 오르고 또 새로운 종목을 사면은 또 그 종목 빠지고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런 매매에 있어서 굉장히 그 델리케이트한 문제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한번 샀을 때 초심으로 내가 샀을 때 왜 샀는지를 5만 원대 샀을 때 뭔가 이유가 있을 때 샀으니까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이분이 사실 때는 이 박스권을 분명히 돌파한다고 생각하면서 사신 것 같은데 다시 이게 이제 저항선이 되면서 밀렸지만 또 다시 한번 상승을 해가지고 또 흐름을 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종목은 뭐 한번 오르면은 뭐 1, 20%는 금방 오르기 때문에 아마 일단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사실 뭐 주식이라는 게 지금 상한가 폭이 30%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20% 정도 하락한 종목들도 충분히 한번 급등이 나오면은 만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뭐 손절을 할 시간은 지났지만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로도 이제는 좀 느긋하게 기다리시면서 향후 상승을 대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세트랙 I에 대한 종목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상담은요. BGF입니다. 매수가는 6,120원, 비중 10%라고 하는데 오늘의 종가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57%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된 가운데 5,280원 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매수가는 6,120원인데요. 오늘의 종가는 5,280원이네요. 최근 살펴보시면 12월 초까지 가장 저점이었습니다. 4,820원 선까지 내려앉은 BGF 소폭의 상승세 계속해서 보여줬는데 그래도 5,280원 선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매수가는 6,120원이고요. 비중 10%. 어떻게 할까요? 이 BGF 차트를 보시면 이제 11월 5일 날 거의 뭐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 상한가를 못 뚫고서 이제 장대 음봉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런 차트 대부분이 보면은
이게 그 다음 날 이거를 만회해 가지고 올라오면 모르지만 이게 이제 상승 장악형이 되는데 그게 안 되고는 계속 하락을 하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 이게 상승을 하려면은 하락폭의 절반까지는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그 다음 날 뭐 이 정도까지는 올라가야지만 이게 다시 이제 반등을 시작을 하는데 이 종목은 시도도 못하고서 그냥 주저앉았거든요. 좀 오르다 주저앉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저항선이 되고 나서 이제 계속 하락하는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죠. 다행히도 이 종목은 어느 정도 저수지에서 탈피했기 때문에 지금 우상향으로 가는 종목이고 일단 5일선이 돌아서고 이제 점점 11선이 돌아가면서 이제 정배열을 가는 그런 위치가 있는데 이분이 6,120원이면 현재 5,200원에서 뭐 1, 20%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날 거의 뭐 20 몇 프로까지 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종목도 뭐 수급을 한번 볼까요? 네, 수급은 살펴보도록 뭐 하겠습니다. 그게 뭐 외국인이나 기관 뭐 이런 어떤 이 종목은 뭐 어떤 거 개인의 외국인은 이런 거보다는 그냥 일반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실적을 한번 볼까요? 실적도 보시면은 올해 작년보다는 매출은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좀 줄어드네요. 영업이익이 좀 작년보다 안 좋고, 근데 이 회사의 어떤 부채 비율이 8%밖에 안 돼요. 유보율은 1,500%니까는 재무적으로도 굉장히 안정된 우리 뭐 편의점 하는 사업이고 PBR도 0.3밖에 안 되고 퍼도 10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평가된 우리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일시적으로 아마 지금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지만 충분히 오를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좀 더 비중을 10%니까 좀 더 늘리셔가지고 좀 물타기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BGF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추가 매수 권유해 주셨고요.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다음 종목은 바이오니아입니다. 매수가는 93,000원, 비중 30%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 네, 오늘 종가 상황 14% 오늘 급락을 했네요. 55,500원 선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95,000원이 59,000원이 시초가였는데 55,500원까지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흐름 살펴보시면 65,400원 선이 가장 고점이었네요. 네, 매수가는 93,000원. 꽤나 오래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비중 30% 어떻게 대응할까요? 이분은 참 안타까운데요. 비중이 30%인데 사실 우리가 RSI를 제가 강조를 하는데 네. 이 RSI가 불꽃내리 구간에서는 절대로 매수하시면 안 돼요. 이때는 전부 다 누구나 그 매도를 기다리는 타임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거의 이분은 있던 고점 여기서 잡으셨거든요. 여기. 그럼 거의 뭐 RSI도 거의 불꽃놀이도 막바지에 사신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남 좋은 일만 시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분이 93,000원이면은 이날 산 거 이날. 예? 9월 2일 날 최고점 기록할 때 산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매수 시점이 잘못된 거죠. 그다음에 꺾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날 이때 이제 음봉이 나왔고 그 다음 날 바로 그냥 개파락이 났기 때문에 사실 7만 원 선이 사실은 7만 원, 8만 원 사이 아마 매도 타임인데 이때를 놓치고 아마 오르겠지. 물론 이제 바이오니아도 뭐 여러 가지 뭐 이슈가 있는 종목이니까 아마 사신 것 같은데 이 종목 한번 볼까요? 네, 살펴보도록 하죠. 이 종목이 결국에는 뭡니까? 변이 바이러스 해가지고 이제 진단 기기 사업을 해가지고 12월 13일 날 일단은 좀 올랐다가 다시 주저앉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바이오주들이 물론 오르면은 또 급격히 오를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어떤 그 테마가 다시 한번 형성이 돼가지고 이런 어떤 탄력성이 지금은 좋아져야 되지만 현재로서는 좀 제가 볼 때는 그 모습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좀 더 오르면은 일단은 좀 손절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수급도 보면은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고 그다음에 투시는 투시나 영국이면 지금 그걸 사고 있는데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하는 규모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반등하려면은 일단 외국인들이 어떤 매도 규모가 줄어드는데 지금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규모랑 투신이나 영국임을 사는 이런 규모 자체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이기 때문에 바이오니아 물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어떤 진단 어떤 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좀 더 좋은 뉴스가 나와가지고 테마를 형성하면서 다시 한번 오를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오늘도 지금 11선이 좀 무너지고 지금 차트가 여기 모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모여져 있는데 여기서 과연 하락을 갈지 상승을 갈지 모르지만 우리 바이오줄은 또 오를 때는 뭐 상한가도 쉽게 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뭐 93,000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 만약에 중간에 어느 정도 좀 뭐 8만 원 선이든 이때까지 7만 뭐 5천 원이라든가 이때까지 오면은 어느 정도 좀 비중을 좀 줄여가지고 뭐 어쩔 수 없어요. 손절을 하죠. 일단은 좀 비중을 줄이는 방법이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가지고서 충분히 대응을 해도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손실을 좀 줄이는 쪽으로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뭐 만약에 내가 9만 3천 원까지 지금 만약에 보유를 하게 해서 원본 뭐 기다린다면은 그건 모르겠지만 아마 시간이 굉장히 오르지 않을까 많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바이오니아에 대한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상담은요. 롯데 정밀 화학입니다. 매수가는 87,570원, 비중 15%라고 하는데요. 오늘의 종가 상황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76,400원에 마무리가 된 롯데 정밀 화학입니다. 1.46%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된 가운데 장초반 시초가는 75,000원 선이었고요. 장중에 76,700원 선까지 올라서기도 했었습니다. 최근 흐름 살펴보시면 11월 8일 부근께의 83,800원 선이 가장 고가였고요. 그 이후로 좀 하락세가 보였습니다. 76,400원의 종가 오늘 형성된 가운데 매수가는 87,570원이라고 하네요. 비중은 15%라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지금 롯데 정밀화학도 지금 이제 실적을 보니까 올해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매출액도 과연 50%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거의 60% 이상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주가 자체가 지금은 이제 많이 하락한 상태인데 충분히 이런 뭐 롯데 정밀화학도 어떤 기간 산업 이런 관련주기 때문에 충분히 흐름을 타면 오를 수 있다 생각이 되고요. 이 종목이 원래 삼성 정밀화학이었죠. 삼성에서 롯데로 매각이 되면서 이제 롯데 정밀화학으로 했는데 충분히 뭐 이런 어떤 화학주들 제가 볼 때 내년에도 충분히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분이 72,400원이고 매수가는 87,400원이면 약 한 20% 정도 하락한 상태인데 충분히 뭐 제가 볼 때는 만회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일단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 정밀화학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상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이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2부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잠시 후 3부에서도 난세홍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함께할 예정입니다. 상담 지금 주셔도 늦지 않으셨고요. 실시간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